뭐 사실 우리나라 부동산은 이제 공유들 하고 있긴 하지만 그래도 한쪽이 뭐 독점하고 있는 것일 수도 있고 또 혹여는 이미 팔려서 매물이 걷어졌을 가능성도 있지 않나요? 한번 그 부분도 저한테 제보 주신 분이 조금은 뭐랄까요? 이제 우리 약간 속된 말로 짬밥이 있으신 분이라 여러 가지 가능성, 사실 제가 먼저 확인해 달라고 부탁을 했거든요. 자주 제보를 주시는 분인데, 그러면 이 경우에 이 매수자분이 기존 아파트 보유분, 이거 매물로 나와 있는지 확인해 주실 수 있습니까? 했더니, 이런 이야기 하면 안 되나? 여하튼, 아니다. 없다.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계속 쭉 하는 게, 이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이버엔 없을 수 있다. 이렇게 하면서 여러 가지 본인 스스로 배후 하면서, 이거 좀 없는 것 같다. 그리고 이제 사실 제가 우리 방송 내용 보고서 기자분들 몇 분도 연락을 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분들하고 좀 커뮤니케이션도 했는데, 그분들 목소리 지금까지 적어도 정말 없더라. 본인들도 이제 취재원들이 있을 수 있고 또 요즘 여러분 뭐 시청자분들 잘 아시겠지만 제가 알기로는 해당 물건이 다 공유되거든요. 뭐 다른 방식이 또 어떤 식으로 있을지는 모르지만 근데 다들 지금 기자분들도 없다. 네. 하여튼 확인이 조금 더 필요한 부분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 끊어서 죄송한데 사안이 좀 중대한 만큼 조금은 더 지켜보겠다. 기자분들 말씀. 맞습니다. 너무너무 팩트가 중요하니까. 왜냐하면 국토부에서 기본적으로 토지거래 허가를 예외적으로 내주려면 기존 주택 보유자에게 토지거래 허가를 내주려면 기존 주택을 팔 거라는 계획이 명백해야 되고 보통 맞습니다. 그거를 매매 계약서로 증빙한단 말이에요. 그래야겠죠. 그렇네. 매물 내놨네 이걸로요. 자, 맞습니다. 매매 계약서가 없는 상태에서 과연 허가를 내줬을까 싶어서 그래도 내놓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추가 취재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만은 아직까지는 불명확하다. 네. 그리고 이제 그 변호사님 말씀 중에 있습니다만 민주당 분들 논법 중에 하나가 그거잖아요. 이러한 제도적 설계가 돼 있는 만큼 그게 불가능하다는 건데 맞아요. 전 민주당 분들 말씀이 맞아요. 이러한데 이런 거래는 있을 수 없어요. 그래서 오히려 문제는 그거죠. 이러한 조건을 다 갖춘 그러니까 될 수 없는 조건을 다 갖춘 이재명 대통령의 거래는 어떤 식으로 해서 그러면 거래 허가가 났는지 그게 궁금하다는 점이죠. 그 부분을 좀 지적하고 싶습니다. 예리하신 지적입니다. 네, 그리고 곧 발표될 정부의 세제 개편안에 결국에는 비거주 1주택자와 그리고 초고가 주택 보유자 등에 대한 세 부담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세 부담 과연 집값 잡을 수 있을까요? 단답식으로 하면 불가능하다? 내지는 불가능하다라기보다는 저는 상관없는 조치다, 이거는. 그러니까 집값을 잡겠다는데 이걸 하는 거하고 도대체 무슨 상관? 그러니까 이 자리에서 말씀드렸지만은 지금 이 초고가 주택이라는 단어 우리나라 세법엔 없다. 없죠. 고가 주택만 있나요? 그리고 초고가 주택이란 용어가 요즘 유독 이재명 대통령과 뭐 김용범, 임광현 국세청장 이런 분들에 의해서 많이 이야기되는데 일종의 시선 돌리기용 조금 야박하게 말하면 야바이 아닌가. 이게 사실 여러분 아무 관계가 없어요. 뭐 어떤 저는 계속 특히나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서 내지는 제가 주제 넘게 말씀드리면 공수처라든가 또 보안수 사건 폐지와 관련돼서 우리 상식적으로 무슨 일이 벌어날지 예측해 볼 수 있잖아요. 지금 핵심 중에 하나는 그건 것 같아요. 장기 보유 특별공제를 건드리겠다고 하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상관이며 초고가 주택 보유자들 지금 이제 역시 또 MBC는 보도 시작했더라고요. 제가 자세히 다 보진 않았어요. 한 30분짜리 프로그램 하나 있던데 그 강남에 특별 뭐 28세대 고급 주택단지 이런 걸 분석하는데 이런 게 지금 주택 가격 상승하고 국민들이 겪고 있는 주택난하고 무슨 관계가 있을까?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조금은 제가 극단적인 예로 재벌들이 예를 들어서 80억짜리, 100억짜리, 200억짜리 아파트 산다. 우리 뭐 유명 연예인들이 180억짜리 아파트 산다. 이런 거하고 국민들이 겪는 고통하고 무슨 상관이 있을까? 그러니까 보유세가 부담돼서 팔 만한 사람들은 이제 아무래도 지금 정기적인 수입이 없는 은퇴 부부일 경우 가능성이 그렇죠. 많은데 맞아요. 그렇다면 이제 그분들이 집을 내놓도록 현금이 없으니까 집을 내놓도록 유도하겠다라는 것이 정부의 그런 건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런 거는. 응. 그러면 이제 그분들이 내놓을 경우에는 대체로 그분들 대부분이 장특공 이겠죠? 장특공의 공제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죠. 네네네네. 그러니까 또 한 번 간단히 이 부분은 언급을 해야 되겠는데 예. 임광현 청장이 그러니까 이 자리에서도 한 번쯤 막 부스러기로 제가 언급을 했겠습니다마는 지금 이재명 대통령, 임광현 청장이 타겟으로 삼은 걸 장기보유 특별공제거든요. 예.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장기보유 특별공제 대상인 사람들은 그동안 오랜 기간 보유한 사람들이에요. 예. 근데 계속 이재명 대통령 뭐라고 말씀드렸었냐면 투기 수요 잡겠다, 투기자들 잡겠다, 투기 천국이다 이런 거였는데 장기보유 대상자들은 장기보유 특별공제 대상자들은 그런 분들이 아니에요. 네. 오래 실거주한 그렇죠. 분들인 오래 실거주한 분들, 그분들을 잡겠다는 건데 이거 자체가 잘못됐고 지난번에 한번 보여드렸던 그래픽 내지는 엑셀 시트인데 지난번에는 제가 보니까 전 수석이시더라고요. 이규현 전 홍보수석. 전 이분 언제 잘린지도 몰랐는데 한 달 전쯤에 그러네요. 예, 사라지셨는데 맞아 개편됐어요. 예. 이분이 뭐라고 하셨냐면 개편이라네. 죄송 방송 용어 때문에 네. 개편 아닌가요? 개편이라고. 개편이라고 언론에도 맞아요? 개편으로 돼 있더라고요. 그렇군요. 개각은 아니고. 네. 저기 4월 말쯤에 이분이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 야, 참 홍보수석이심에도 불구하고 장기보유 특별공제 이게 정말 황당무계하다. 응? 고가 주택을 그때도 초고가 주택이란 말을 썼을 거예요. 초고가 주택을 판 사람들은 많이 공제받고 저가 주택, 낮은 가격으로 판 사람들은 적게 혜택을 받는다.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임광현 국세청장이 며칠 전에 똑같은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그렇죠. 네. 뭐라고 하셨냐면 장기 보유 특별공제라고 하는 게 역진성의 끝판왕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한번 그래픽을 보여주셨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강남 서초 용산 사람들만이 거의 혜택을 받고 있다. 82%가 그 사람들한테 가고 있다. 그렇죠, 맞습니다. 예. 한번 제가 천사악마 이렇게 해봤는데요. 이게 뭔가요? 이게 이규현, 임광현 두 분 다 똑같이 말씀드린 건데 세 번째, 정확히는 네 번째 행위 되겠네요. 양도 차익을 보면 둘 다 10억 똑같죠. 네. 이규현 과거 홍보수석이 똑같이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양도 차익을 왼쪽이든 오른쪽이든 둘 다 똑같이 10억 이익이 났는데 맨 마지막을 보실까요? 결국 B-A라고 하는 건 깎아지는 세금입니다. 장기보유 특별공제 혜택이 오른쪽은 같은 10억의 이익이 났음에도 7천만 원이고 왼쪽은 같은 10억이 났음에도 1,800만 원에 불과하다. 이래서 이규현 수석은 40억 아파트 산 사람은 7천만 원 공제를 받고 15억 아파트를 판 사람은 15억에 판 사람은 1,800만 원을 공제를 받았다. 이거 역진성의 끝판왕 아니냐? 임광현 국세청장 말처럼. 여러분 그럴듯해요. 진짜 왜 그런 거예요? 저도 순식간에 보면서 내가 여기에 나와서 한 2개월 전에 말을 잘못했나? 순간적으로. 여러분 그러니까 다시 정리하면 15억의 아파트 파신 분 이거 제가 폄하의 의미가 아니라 노도강도 요즘 이 정도 됩니다. 15억은. 그리고 악마라고 한 강남이 이제 한 40억 정도 될 텐데 둘 다 10억의 이익이 났을 때 양도 차익 10억이 났을 때 임광현, 이규현 둘 다 마지막 행 봐봐. 공제를 더 많이 받아요. 네. 그런데 문제는 여러분 결국 내게 되는 세금은 그 위에 아래에서 세 번째 산출세액이거든요. 네. 악마는 얼마의 세금을 내냐면 1억 8,700을 내고요. 예. 천사는 3,800만 원을 내요.
무슨 말씀이냐면, 자, 제가 이제 반대로 설명을 드려볼게요. 똑같이 10억의 세금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죄송합니다. 10억의 이익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서초강남은 세금을 얼마를 내야 되냐면 1억 8천을 내는 거고 1억 8,800을 내는 거고 노도강은 3,800을 내는 거예요. 최종적인 세금은 왜 어디서 이런 차이가 발생하는 거예요? 이게 1세대 1주택 비과세 때문에. 그러니까 결국은 맨 아래 숫자는 계산 과정에 나오는 미분적분 막 우리 하잖아요. 중고등학교 때. 그 계산 과정에 나오는 결국은 없어질 아무 의미 없는 숫자예요, 여러분. 결국은 내는 세금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내는 세금이 6배 차이네요. 네. 5배에서 6배 네. 차이고 그 다음에 또 게다가 이 40억 아파트를 보유했던 사람은 그동안 보유세도 그렇죠. 그동안 계속 더 냈을 테고요. 그렇죠. 종부세 뭐 이렇게 냈을 거고. 그러니까 이건 뭡니까? 역진성의 끝판왕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바라는 우리 민주당 정부가 바라는 이게 중간값 하나 가지고 호도한 거네요. 네. 그러니까 아무 의미가 없는 거. 이게 맨 아래 숫자는 여러분 뭐 수학 문제 풀 때 이렇게도 풀 수 있고 저렇게도 풀 수 있잖아. 그 중간에 나온 숫자 하나 가지고 역진성 끝판왕이네 뭐네 이렇게 하고 있는 게 우스운 거죠. 그러니까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저는 놔둬야 된다. 놔둬야 된다. 그리고요. 기왕에 말씀 나온 김에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지금 이재명 대통령도 어마어마하게 혜택을 받았을 겁니다. 네? 그러잖아요. 세금을 1억 7천인가 더 안 낼 겁니다. 더 안 낼 겁니다. 아마 이 왼쪽 그림하고 제가 이 부분은 생략을 할게요. 그러니까 결국은 장기보유 특별공제의 기본 취지 중에 하나는 인플레이션 효과를 없애버리는 거거든요. 그간의 물가 상승분을 고려해준 거죠. 그러니까 그것도 조금 좀 솔선수범의 태도에서는 벗어나 있다는 얘기가 많았죠. 당신 집은 팔아버리고서는 이제 세금 올리겠다 얘기가 맞습니다. 나오니까요. 그렇죠. 그리고 지금 그 임광현 청장이 말씀하신 것 중에 많은 언론들이 그 메인으로 걸어서 한 것 중에 하나가 장기보유 특별공제 우리 국세청에서 점검해 봤더니 200억 공제 받은 사례가 있더라. 저 이거 좀 먼저 국민의힘 의원들한테 좀 부탁하는데 이게 어떤 사례인지 조금은 이거 뭡니까? 국회의원들은 요청하면 자기 요청이 가능하니까 곧바로 가능하거든요. 제발 좀 이런 것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저 이거 시뮬레이션도 제가 직접 해보기도 하고 재미나이한테 시켜서도 해봤는데 불가능해요? 이게 하려면요, 나오려면 가능하다는 거예요. 재미나이는 가능은 한데 제가 봤을 때 가능하려면 IMF 때 정도의 집을 사신 분이야. 네. 한 5천만 원에? 네. 저게? 5천만 원, 1억, 2억, 3억에 사서 지금 언제 팔았냐면 한 300억, 400억에 판 건데 이게 가능하려면 도대체 어떤 게 오냐. 그러니까 재미나이도 또 역시 고문을 해봤어요. 이거 너 조금 근거가 부족해. 근거 대봐 이렇게 하면은 뭐 이런 식이거든요. 제가 이제 영리에 회계사라는 건 알아요. 김경률 회계사라는 것도 알아요. 회계사님의 추론에 따르면 이거는 그 추상복합이어야 된다. 여러분 이제 이런 게 있거든요. 1세대 1주택 혜택은 주택과 상가가 같이 있어도 돼요. 그래서 주택 부분 면적이 더 넓어도 전체를 주택으로 보거든요. 이런 경우 가능하다든가 뭐 이렇게 하는데 여하튼 재미나이가 쭉 저한테 열거를 했어요. 이게 가능합니다. 이게 가능합니다. 이게 가능합니다. 저는 이게 우리나라에서 과연 있을까 하나. 그 다음에 있었다는들 이게 무슨 의미인가. 정책이라는 것이 물론 플러스도 있고 마이너스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플러스가 더 많을 때 진행해야지 소정의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건데 뭐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을지도 모르겠죠. 그렇게 200억이나 공제받은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는데 그럼 이 제도를 통해서 과연 공급이 충분히 나온다라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맞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제 전문가들 의견이 달리는 거잖아요. 보유세도 올리는 상황에서 초고가라는 새로운 이름까지 동원하면서 보유세도 올리는 상황에서 실거주로 오래 있었던 이 장특공마저도 이런 식으로 규제가 들어갈 경우에
과연 공급수 효과가 있느냐에 대하여 굉장히 친명적인 시각을 보였던 한문도 교사마저도 예. 이제는 비판으로 돌아섰더라고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도 한번 봤어요. 이분께서 그 지난 우리 대토론회 결과에 대해서도 상당히 이제 전향적으로 해석하시고 좀 좋은 말씀을 많이 하시던데. 정말 화이팅을 외치고 계시더라고요. 네. 근데 저는 그래서 이제 처음 들어본 이름이고 그간 이분이 하셨던 말씀들 쭉 보면은 야, 이런 분들도 교수 타이틀 달구나. 뭐 이런 생각. 김혜 기사님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네. 부동산 쪽으로 유명하신 분이에요. 아, 그래요? 예, 예. 네. 대표적인 부동산 하락론자죠. 예, 그렇죠. 아니, 그러니까 이제, 뭐, 말씀하셨지만, 그, 부동산 하락론자, 그리고 본인이 이 부동산 전문가라고 하실 수 있는 분들 많죠. 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저기 누구시죠? 그분도 부동산 하락 전문가잖아요. 선대인? 아, 예, 예. 제일 유명한 분은 이제 이광수 예, 씨고요. 예, 예. 네. 그럼 저는 이제 그래요. 이분들 도대체 이분들의 전문성이라는 게 뭐가 있을까? 이광수 씨라든가 이런 분들. 예. 그리고 한문도 씨, 아니, 전문성, 이번에 저기, 또, 역사 전문가, 이분 좀 문제가 되는데, 이병모 씨. 예. 전 이분들 도대체 무슨 이름으로, 무슨 명목으로 전문성을 자칭할 수 있는 건지 의문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니, 저는 한문도 이분, 아니, 뭔가 근거를 들고 와서, 그리고 논리적인 근거를 가지고 와서 전문가라고 해야지. 아무튼 본인한테 이게 좋은 말 하면. 예, 근데 이제 이제 좀 흥분을 했네, 제가. 이제 제 질문의 취지는 네, 네네네. 그랬던 분마저 이제는 이거는 문정부 시즌 2만도 못한다. 이 대통령 스텝이 완전히 꼬였다 하면서 이 대통령 결국에는 포기하는 모습을 보여서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쓴소리까지 하게 된 거죠. 아니, 그러니까 이건 저는 본인 살려고 발 빼는 거지. 본인 살려고 발 빼는 아니, 거다. 전문가가 부동산 전문가라는 사람이 이재명 대통령의 부동산 정책이 잘못된 걸 이제야 알았다라면 이건 부동산 전문가가 아니죠. 근데 이재명 대통령이 난 무슨 내심인지가 너무 궁금해요. 왜냐하면은 후보 시절에는 분명히 맞아요. 내세웠던 것들이 세금은 줄인다, 공급은 늘린다, 취득세도 감면한다, 예. 다주택자 양도세 효과 한시 유예한다 등등등. 재건축 재개발 신속히 제대로 하겠다라고 했거든요. 대출 규제도 완화하겠다.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무엇이 국민들이 원하는 건지 알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맞아요. 몰랐던 분이면 예. 모르겠어요. 예. 나는 그냥 나의 신념은 오로지 규제, 집값 가진 사람 나쁜 사람이라고 했다면야 그래 당신의 신념을 이렇게 시험 하나보다 국민들을 상대로 예. 할 텐데 이거는 국민들이 뭘 원하는지 알고 계시다는 얘기예요. 아마 그러니까 지금 이제 뭐 그래픽으로도 근데 왜 나갈 바뀐 것 거지? 같고 제 생각에 요즘 한 장으로도 그 대선 당시 포스터에도 다 이 내용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세금은 줄이고 공급은 늘리겠습니다. 대출 규제 완화하겠습니다. 재건축 재개발 신속히 하겠습니다. 이거 지금 다 전부 다 정반대잖아요. 정반대. 이제 와서는 재개발 별로 효과 없다라는 이야기까지 하시는데 그렇죠. 네. 그 무슨 속내로 이렇게 완전